欢迎光临차이나는 연애 뉴스의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청청. 지난 7월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전쟁터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난달 중국 연예계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7월 중국 연예계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혹시 놓친 사건은 없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장할 인물은 바로 로정입니다. 로정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가수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전향한 인물인데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미지는 아직도 고장급 못생긴 남주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워낙 외모를 두고 조롱을 많이 받다 보니 최근 몇 년 동안은 공개석상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달 자신의 매니저와 함께 웹 예능 연예계와 그의 매니저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정이 자신의 통장 잔액을 공개했는데요. 겨우 4,800위안 하나로 환산하며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정과 그의 매니저가 방송에서 업계 내부 사정을 상당히 많이 폭로했는데요. 예를 들면 엄청난 가격의 위약금. 就是说按合同走嘛，让我赔5000万。头一年流水应该有200-300，到年底嘛，我们是年底分嘛，然后分到我手里面分了2万。练习生公司是先是你出道之后你赚的钱要先还他们给出的成本，你在公司练了1年多，吃住行什么各方面，我打官司的时候才知道什么练习室折旧费啊，什么饮水机那些什么费啊，换的灯泡，对，都算我们头上。 그리고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도 最红的时候，然后年薪8万，当时我在想，还不如去当个保安，真的。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겉으로 보기에는 스타지만 사실 로정 역시 소속사에 착취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심지어 일보까지 없는 직장인이다. 老板跟那个助理说，让那个助理拍我私下什么样子，要挟我，真这样。 이렇게 방송이 나간 뒤 로정이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시청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서 실제 돈을 써가며 그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정작 로정 본인은 너무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절까지 하고 보증서까지 쓰면서 이 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일부 네티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네티즌들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2023년 4월 법원의 판결문을 찾아내는데요. 여기에는 로정의 전 소속사가 그의 명의로 된 1,901만 위안이 넘는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당시 로정은 연예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않았어? 1,900만 위안이 자산을 있다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의혹이 쏟아지자 로정의 대응은 꽤 빨랐습니다. 먼저 2023년 4월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잔액은 고작 13,739엔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1,900만 위안이라는 금액은 원고, 즉 전 소속사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측에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我们找了一个律师，然后才开始正式介入这个事情。解约成功，违约金变几百万。 로정은 2024년 1월에 이 돈을 모두 갚았는데요. 그중 200만 원은 매니저가 로정에게 빌려준 돈이었다고 합니다. 200만 원은 매니저에게 빌린 돈이니까 로정은 나머지 161만 원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자기 힘으로 갚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당시 최신형이었던 아이폰 15는 2023년 9월에 출시되는데요. 그런데 로정은 2024년 5월에 벌써 최신형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로정이 공개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2023년 1년 동안 쓴 돈이 고작 170위안입니다. 1년 동안 4만 원도 안 썼다? 그럼 이 핸드폰을 산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최근 로정과 관련해서 로정은 매우 가난하다는 식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후 로정이 올린 해명글의 표현도 미묘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고 직접 말한 적이 없고
불쌍한 척한 적도 없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로정은 고장 그 못생긴 남주의 꼬리표가 달린 이유도 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뜨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로정의 연기 실력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거만 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요즘 정말 시끄러웠던 루한과 스셔디의 후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셔디가 전에 루한과 자신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각종 폭로를 수단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내용은 앞서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스셔디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는 동안 루한 측에서는 처음에 소속사가 성명을 한 차례 전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20일 가까이 침묵했던 루한이 7월 25일 자신의 콘서트에서 노래 비라이팡워 나를 귀찮게 하지 마를 부르던 중 갑자기 중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 중위에는 전부 자신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와 온라인 이슈가 적혀 있었는데요. 루한은 팬들 앞에서 그 내용을 보여준 뒤 그대로 종이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습니다. 이 행동을 본 팬들은 스셔디의 연이은 폭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긋기이자 결별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공시 해명인가요? 그리고 루한 그 행위하면서 팬들 앞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종이를 보여주고 파쇄기에 넣었을 뿐이에요. 아마 본인은 이런 방식의 대응이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번 소동도 이제 슬슬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스셔디의 각종 SNS 계정이 모두 팔로우할 수 없는 상태로 조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인 관 셔동은 또 가만히 집에 앉아있다가 괜한 불똥을 맞았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은 오래 전부터 말이 많았던 펑지오황의 불륜 논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원작 소설에서는 관 셔동이 맡은 캐릭터가 명백한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마이루가 연기한 서부 캐릭터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자 원작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마이루가 원래 없던 분량을 추가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유정이 직접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31일 유정이 펑지오황과 관련된 웨이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핵심 내용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유정이 캐스팅해놨던 여자 주인공은 양롱이었는데 촬영 시작 한 달 앞두고 투자 측에서 갑자기 주인공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유정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모든 배우의 분량을 늘려버렸고 자신의 회사 소속 배우들을 빠르게 스타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유정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누구를 구하기 위한 것인지는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어쨌든 유정이의 이 발언 하나 때문에 펑지오황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관 셔동이 갑자기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댓글창에서는 관 셔동은 이 작품으로 얻은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원래 여자 주인공이 관 셔동 때문에 밀려난 것처럼 들리잖아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유정이 이상한 얘기 할 때마다 중국 네티즌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과거 유정이 펑지오황의 배우 교체에 대해 이야기했던 글까지 찾아냈습니다. 확인해보니 투자 측에서 유정이 원래 캐스팅했던 양롱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투자 측에서 유정에게 배우 후보 명단을 따로 전달했고 유정은 그 명단 안에서 관 셔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 셔동 역시 투자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배우였죠. 결국 관 셔동이 양롱을 밀어냈고 주인공 자리를 빼앗았다는 소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과 투자 측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 화풀이를 대본과 작품 전체에 해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유정도 자신의 발언이 네티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올렸던 글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글을 올려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있던 여배우가 괜히 욕만 얻어먹게 된 셈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한 아이돌이에요. 이번에 보여준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하나 이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당사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리첸저라는 아이돌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에 데뷔했고 현재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요. 가장 화려한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月华妻子, 넥스트 정도가 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리첸저가 고속철도를 타면서 다른 승객의 좌석에 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석 주인이 와서 본인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자 리첸저가 보여준 태도가 정말 와, 우주 내 스타인 줄. 결국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기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결국 리첸저의 매니저가 나와서 승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역에서 내릴 예정이니까 다른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세요?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엉덩이는 마치 좌석에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석 주인이 이 일을 온라인에 공개하자 처음에는 리첸저의 팬들이 일부러 리첸저를 악플과 여론의 공격에 노출시키려고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리첸저 측도 정말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해명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좌석을 차지한 사람이 리첸저 본인이 아니라 동행한 스태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좌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리첸저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본인들이 오히려 상황을 배려해준 피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에는 영상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원본 영상이 있는데 무슨 왜곡을 했다는 거죠? 영상 속 리첸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했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본인이 자리에 일어나려는 기세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응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부분은 무려 철도 관리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공공기관은 아시다시피 공산당 다음날 바로 공식 입장을 내면서 저희가 발권한 좌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리첸저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죠.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지 리첸저가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좌석을 잘못 확인해서 공공자원을 이용하게 되고 좌석을 잘못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중국 연예계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